안녕하십니까. 한국국제교류재단과 가나문화재단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한국미학의 정수 고금분청사기 전시 소개를 하게 된 가나문화재단 큐레이터 이보름입니다. 이 전시는 세계 도자의 역사 흐름에서 한국의 분청사기를 조망하며 그 특색과 아름다움을 알릴 목적으로 기획되었습니다. 원래는 2020년 7월 독일 마이센 도자박물관을 시작으로 11월에는 러시아 모스크바 동양박물관에서 순회 전시가 이뤄질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의 코로나19 확산 상황으로 인하여 이렇게 온라인 특별전으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전시에는 가나문화재단 소장, 조선시대 분청사기 명품 50여 점과 분청사기의 대가, 도예가 윤광조의 심경을 비롯한 현대 분청사기, 그리고 한국 현대화단을 대표하는 고영훈, 오수환 작가의 작업을 비롯한 현대회화 여러 점이 함께 전시됩니다. 분청사기란 무엇일까요? 500년의 시간을 넘어 현대와 조응하는 분청사기 미학의 정수를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분청사기는 한반도의 도자 역사에서 고려의 청자, 조선의 백자와 함께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분청사기의 제작 시기는 청자와 백자 사이 14세기 말부터 16세기 초까지의 시기입니다. 200여 년 남짓의 길지 않은 기간 동안 제작되었습니다. 분청사기라는 이름은 20세기에 와서 지어졌습니다. 100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그 전에는 그냥 사기, 자기 이렇게 불리거나 일본식 이름으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고려 청자의 기술을 이으면서도 외형적으로는 백자를 향하고 있는, 하지만 마땅한 이름이 없던 조선 초의 이 개성적인 그릇들을 한국 최초의 미술사학자 고유섭 선생이 이렇게 분장회청사기라고 이름 붙인 것이 그 시작입니다. 이를 줄여서 분청사기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분장회청사기라는 최초의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분청사기의 핵심은 바로 분장입니다. 말 그대로 백토, 분을 칠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귀할 분청사기 두 점이 있습니다. 표면에 거칠게, 빠르게, 두텁게 발린 붓자국이 보이실 겁니다. 바로 이렇게 백토를 칠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백토 분장의 특성 때문에 초기 상감 분청사기 역시 상감 기법도 매병 같은 기형도 모두 고려시대의 영향을 받은 것이지만 그 빛깔은 이렇게 회갈색을 띠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문양 표현도 이전보다는 훨씬 대담하고 자유분방하게 변화합니다. 이번 한국미학의 정수 고금 분청사기 전시에서는 15, 16세기 조선시대 분청사기와 한국의 20세기, 21세기를 대표하는 회화 작품들을 함께 전시했습니다. 여기 앞에 보이는 분청사기 조화 기암문 편병은 15세기 후반에 제작된 것입니다. 뒤에 걸린 이후환의 1980년대 회화와는 500여 년의 시간 차이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백색을 배경으로 거침없이 내려그은 선의 운용과 농담의 변주가 어딘가 닮아 있습니다. 오수환의 1990년대 작품과 함께 놓인 거침없는 필치의 철화 분청사기, 우연성을 극적으로 표출하는 덤벙 분청사기와 귀할 분청사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탈법적이고 개성적인 속도감이 느껴지는 무의식적 표현이 만들어내는 우연의 미학이 500여 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이렇게 현대 추상회화와 마주하여 교감하고 있습니다. 분청사기에는 다양한 기법이 존재합니다. 모두 7가지입니다. 시간 순서대로 나열하자면 상감, 인화, 조화, 박진, 철화, 귀할, 덤벙순입니다. 우리가 분청사기에 대해서 대담하다, 자유분방하다, 거침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이런 미감은 조화, 박지분청부터 철화, 귀할, 덤벙까지 15세기 중반 이후 분청사기의 특징입니다. 채워지지 않은 미흡한 부분도 그냥 남겨놓고 선이 맞물리지 않아도 삐쳐나와도 상관없는 소탈하고 무심한 미감 때문에 흔히 분청사기는 서민의 그릇이고 백자는 양반의 그릇이라고 이분법적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분청사기도 조선의 개국과 함께 새 시대의 그릇으로 왕실과 관청 소용으로 제작되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항아리에는 글씨가 남아 있습니다. 밀양 장흥고라고 상감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접시에는 경산 장흥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밀양과 경산은 그릇이 제작된 지역이고 장흥고는 왕실 물품을 조달하고 관리하는 관청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제작되었고 어디로 갈 것이라는 관리용 기록을 남긴 것이죠. 이러한 명문은 주로 인화분청사기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인화분청사기는 분청사기의 전성기인 조선 극초기 15세기 초반에 가장 활발히 제작되었습니다. 인화는 도장 인자에 꽃화자로 그야말로 도장으로 꽃을 피우는 기법입니다. 이렇게 국화꽃이나 동그라미 문양 도장을 표면에 찍어서 요철을 만들고 백토상감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도장을 이용한 상감 방식은 고려시대에도 있었지만 분청사기의 인화는 문양이 간단해지고 빈틈없이 빼곡하게 채우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렇게 해야 그릇을 보았을 때 전반적으로 흰 빛이 돌게 되는 것이죠. 흰색 그릇을 얻기 위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인화분청은 이후에 등장하는 분청사기들보다는 단정한 느낌을 줍니다. 하지만 어떤 효과를 얻기 위한 끊임없는 반복의 행위, 그리고 반복에 의한 더하기 이상의 힘을 표출하는 결과물에서 현대의 앵포르멜 회화나 김환기의 점화와도 연결되곤 하는데요. 이번 전시에서는 하종현의 접합 시리즈와 인화분청사기가 한 공간에서 만나 서로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는 모습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분청사기가 전시된 마지막 공간에는 극사실주의 회화의 대가 고영훈의 분청사기 그림과 조선 분청사기를 같이 전시했습니다. 그림 앞에 모델이 된 그릇을 놓아두었지만 캔버스 안에서 시공간을 추월해 재창조된 분청은 낯선 존재가 되어 무엇을 그린 것인지 서로 연결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한국 현대 분청사기의 거장 급월당 윤광조의 심경을 시작으로 급월당의 작업 정신을 이어가는 변승훈, 김상기, 김문호, 이영석 작가의 작품을 소개하려 합니다. 윤광조는 한국을 대표하는 도예가입니다. 전 국립중앙박물관장을 지낸 최순호 선생을 만나면서 30대의 분청사기에 주목하게 되었고 후에 최순호 선생께 급월당이라는 호도 받게 되었습니다. 급월당은 최순우 선생의 스승인 고유섭의 호인데 고유섭 선생은 바로 분청사기라는 이름을 지으신 분이니까 최순우 선생의 윤광조를 아끼는 마음과 그 깊은 뜻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분청사기를 기본으로 하되 과거의 것으로부터 내적인 정신세계를 감지해 새로운 조형미로 승화시켜 미래를 향하는 윤광조의 작품에는 현대감이 돋보이는 분청의 미, 허식이 없는 우아한 도자기 등의 찬사가 붙습니다. 전통 분청사기의 재현을 넘어서 흙의 물성에 대한 깊은 탐구, 도예와 조각의 영역을 넘나드는 끊임없는 실험은 오늘날 현대 분청사기의 맥을 이어가는 제자들에게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같은 공간에 전시된 변승훈, 김상기, 김문호, 이영석 작가의 작품에서도 재료와 형태에 대한 독자적인 이해와 새로운 기법의 시도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가나문화재단과 한국국제교류재단이 공동 주최하는 전시 한국미학의 정수 고금 분청사기를 감상하셨습니다. 어떠셨나요? 조금이나마 조선시대의 분청사기에 대해서 현대의 한국 분청사기에 대해서 그리고 한국 미학의 정수로 평가되는 분청사기의 고유한 아름다움에 대해서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분청사기는 약 200년 남짓 역사에 존재했지만 그 영향력은 강합니다. 분청사기에는 가장 한국적이라고 할 수 있는 본성과 미감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분청사기의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영상에 자막이 같이 나오니까 이미 눈치채셨을 텐데요. 청자는 셀라돈, 백자는 화이트 포레슬레인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분청사기의 경우는 꼭 분청이 한글 발음 그대로 들어갔을 겁니다. 이것은 이러한 도자기 종류를 통칭할 수 있는 세계적인 도예 장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한국에만 존재하는 도자기라는 것이죠. 우리 전시 이전에도 조선 분청사기가 무엇이고 시대를 초월하는 분청사기 미학에 대해서 살펴보는 많은 훌륭한 전시들이 있었습니다.
이번 온라인 특별전 한국 미학의 정수 고군 분청사기 전시도 힘을 보태어 이 전시를 다양한 루트로 접하게 될 많은 분들께서 분청사기의 이름을 다시금 명확히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 전시 개최의 성과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 전시 소개를 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